2025년 상반기에 만든 배들 대비 2025년 하반기에 만드는 배들의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3분기를 집중휴가제도 섞여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일수가 좀 모자라서 굉장히 비수기 중에 하나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3분기 비수기에 매출로 인해서 나오는 이익의 레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증권에서 조선과 운송업을 담당하고 있는 19년차 애널리스트 엄경아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상승하던 조선주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 이제 3,200 돌파 이후에 좀 박스피라는 얘기가 잠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섹터는 그래도 그 안에서 조정폭은 저희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 전후로 해서 고가를 기록했던 부분에서 한 10% 정도 내외 조정을 보이고 있고, 저희 심지어 관세 협상 이후에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한 업체들도 있어서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 조선주 상승과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 있을까요? 당연히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가 얼마나 괜찮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상황을 좀 놓고 보자면 실제로 지금 수주 요인은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주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를 연말까지 하고 난다면 아마 연초에 세운 목표 정도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난 4년은 계속 초과 달성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대비해서는 업황 자체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요. 저희가 주식을 볼 때 가장 강하게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실적인데,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조선 업체들이 지금도 좋았고 앞으로도 한 2년간은 계속 좋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하방 리스크를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러한 좀 큰 지지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주가 흐름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수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과의 어떠한 저런 협상을 통해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수주의 영역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특히나 조선업체들은 조선업체 안에 채용이 된 인원이 10,000명이면 그 바깥에도 또 협력업체가 10,000명이 있어야 굴러가는 산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거의 저희가 과거 호황기 대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그 외주 협력업체 비율이 더 올라간 상태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우려스럽게 쳐다보는 시각인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조선소의 사업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저희가 항상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언제나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었고요. 과거에 저희가 52시간이 통과될 때 이럴 때마다 사실 굉장히 항상 챌린지가 있었지만 그 부분을 잘 이겨내면서 지금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는 부차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NG 및 기타 에너지 구매, 친환경 규제 강화 등이 조선업계에 미칠 영향과 기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LNG 구매를 좀 더 확대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구매에 필요한 LNG 캐리어 자체는 한국으로 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LNG와 같은 에너지를 저희가 과거에는 난방용 또는 파워플랜트용으로만 썼는데, 지금 선박시장 내에서도 LNG를 또 연료로 사용을 하다 보니 이 에너지의 용처가 확대가 되면서 실제로 이 시장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커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역대 제일 가장 많이 만들어 본 국가가 한국의 조선소이고, 또 이거를 협상 카드로 썼을 때 이 에너지를 구매하는 부분이 또 크게 차지를 하다 보니 한국 업체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안정적인 수익처인데 그 부분이 발주가 나올 수 있는 좀 확실한 이벤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국내 조선 업체들한테는 크게 나쁠 만한 요인이 없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조선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중국이 독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선업이 과거부터 쭉 발달해온 나라들의 순서를 보면 인건비가 싼 순서로 좋았었거든요. 유럽에서 한창 잘 하다가 이제 그게 일본으로 왔고, 일본에 있던 것이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 있던 것이 중국으로 다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선박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무조건 싼 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배, 비싸더라도 효율적인 배에 더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패권을 여전히 잡고 있는 데 있어서 조금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조금 특이한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선주들이 선박을 조금 사이즈를 키워달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게끔 설비 투자를 하고 R&D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식대로의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 테니 그거를 조금 선주들에게 사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고, 실제로 그게 유럽 선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고객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의 투자를 멈춘 지가 이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도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하필이면 중국이랑 일본이 조금 주력 선종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사이즈를 키우는 거에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2009년부터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국가가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나마 일본이 조금이라도 좀 유리할 만한 구간은 2012년 전후에 있었던 뭐 엔저 뭐 요럴 때 이제 조금 유리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 10%대 후반까지 점유율을 잠시 올리는가 싶더니 그 뒤로는 이제 선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게 수주 점유율에 있어서 조금 티가 나기 시작을 했고, 저희가 2024년이 조선 시장에서 굉장히 좀 양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가 글로벌 캐파가 4천만 톤 정도 되는데 7,300만 톤의 발주가 나오면서 이제 조선업체라고 한다라면 작년에 수주를 적게 받았으면 그 뭐 문제가 있는 약간 그런 시기인데, 일본은 오히려 2024년에 수주 점유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대 초반 정도의 수주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게 한 자릿수 중에서도 낮은 한 자릿수 정도로 확 떨어지게 되었고요. 일본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조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무혈 입성하게 된 게 중국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작년에 시장에서 경쟁력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배를 톤수 기준으로는 한 전체 배 중에 한 4분의 1, 그리고 중국은 이제 50%가 넘는 배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국으로 다 넘어가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많이 의문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잘하는 그런 선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고히 좀 지켜온 부분이 있고, 중국은 양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거를 다 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모든 선사들이 중국으로 다 간다라고 해서 그 선박들이 해소가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신기술을 처음 시도하는 그런 선박들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찾아오는 게 여전히 한국에 있는 조선업체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 시장의 전체 변화는 양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중국도 어쨌든 전략이 잘 맞아 떨어졌고, 일본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높이는데 중국은 조금 쉬운 측면이 있었고, 한국은 한국대로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고부가가치 선의 시장 포션이 예전보다 조금 더 커지면서 우리도 우리나라 나름의 이 포션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데 왜 조선업이 협상의 키로 등장하게 되었나요? 미국이 작년, 재작년 이렇게 뭔가 의회에서 개정안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초당적으로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해양 안보가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러한 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국방력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너무 치고 올라오는 게 빨리 보이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군함의 절대적인 숫자는 한 2020년 전후로 해서 중국과 미국이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이미 중국이 더 많은 군함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력 1등을 미국이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에 깔려있는 항공모함 중에 절반을 미국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절대적인 군함을 만드는 수치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1년에 두 자릿수대의 군함을 만들어내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우리의 정권이 바뀌기 이전부터도 이제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에 전화를 하면 무조건 첫 마디가 조선업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이제 처음에 나오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한테 준비할 시간을 준 거죠.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내가 이게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켜와 달라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관세 협상을 할 때 협상이니까
아니라 저희가 서로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조선업이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미국도 이제 그거에 반해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조선업에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을 소화를 해주면 이제 관세에 있어서 이 정도의 뭐 협상 카드를 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어서 조선업이 좀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 견제하기 위함도 있는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조선업이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제 미국이 그래서 군함수를 늘려야 지금 이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안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인도 지원과 정비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고, 제 시간에 이제 고객한테 가는 선박이 한 척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이 아닌 데 중에 군함과 상선을 다 잘해본 조선 국가라고 하면 사실 한국과 일본밖에 지금 그 책정이 안 되는데, 일본은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약간 탈조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이저 조선 업체들도 이제 앞으로의 그 사업 전략을 얘기를 할 때 보면 저희는 언제까지는 선박을 건조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요 사업을 접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업체들도 왕왕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사업을 접고 있는 국가에게 자기네 나라의 그 해군력 보안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맡긴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손에 꼽아봤을 때는 그냥 한국밖에 지금 꼽히는 데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5위권에 있는 해군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정이나 그리고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MRO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그 사업을 원래도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고 있었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컨디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엔진사들이 현재 성장 흐름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엔진사들이 완성조선 업체보다 더 성장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도 조선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성장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뭔가 몸집을 불리거나 이러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점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싼 배들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 맞지만 사업의 사이즈가 커지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반면에 이제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부터 한국 조선 업체들에게 많은 양을 그 수주를 받다가 이제 이 부분이 사업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주를 받는 포션이 조금 넓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 있는 조선 업체로부터도 수주를 하고 국내에 있는 조선 업체로부터도 수주를 하다 보니 오히려 조선업이 갖는 한계를 조금 더 타개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 지금 엔진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엔진 회사들이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한테도 받으니까 좋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 또한 끝없이 좋아지지는 않을 부분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엔진사들도 증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엔진사가 증설을 하는 거에 대한 영향은 2029년에 인도를 선박부터는 조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인도 기준으로는 그게 28년이 될 것이고, 저희가 그 28년에 해당하는 물량을 그래도 수주를 하는 걸로 치면 엔진사들의 수주 컨디션은 27년 정도까지는 조금 안심선에 있을 것 같고요. 매출 인시 컨디션 기준으로 28년까지는 조금 안전선에 있겠지만 29년부터는 이제 거의 독식하던 시장에 약간의 경쟁사가 끼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서, 엔진 쪽도 마찬가지로 조선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장이 계속 확장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계가 올 수 있지만 조금 더 한계가 늦게 온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조선주의 진짜 핵심이 있을까요? 조선의 진짜 핵심은 사실 수주 산업이니까 저희가 수주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라는 이 이벤트에 가려서 지금 수주 시장이 생각보다 작년 대비 별로 좋지 않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이벤트가 지나가고 나면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는 시간도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태인 것 같고요. 조선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꼭 조선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주식을 투자하실 때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은 주식이 비싸면 별로 매력이 없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국내 조선주들의 주가는 2007년 호황 때보다 비쌉니다. 비싼 주식을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게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밸류에이션을 주고 이러는 거에 대한 이
이 설명이 가능한 요인이 시장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대체재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조선에 투자가 쏠린 측면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섹터와의 상대적인 갭이나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주목하면 좋을 조선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의 그 시장에서의 가장 큰 이벤트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고요. 아마 여러분이 평생을 조선주를 투자하시면서 우리나라와 그 미국의 수장이 만나서 조선업 얘기를 이렇게 심도 있게 하고 심지어 한국에서 인수한 미국 사업장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일은 다시는 못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와 관련해서 지금 제일 그 주목받는 업체는 이제 2대 조선 업체겠죠. 한 군데는 하나오션이고 한 군데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가장 주목할 만한 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업,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선업의 사이클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지금 시장에서 조선업체들이 총동원돼서 만들 수 있는 배의 양 대비 시장에서 오더하는 배의 양이 더 많으면 저희가 업사이클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업사이클을 중간에 있는 상태이고요. 슈퍼사이클의 높이를 얘기할 때 당연히 이 갭이 크면 저희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 실제로 단발적으로 저희가 많은 배가 필요해서 발주가 많이 나왔던 2007년은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굉장히 짧게 끝났거든요. 결국에는 그때 발주된 선박들이 다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기도 했고 근데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이 시장의 캐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 수요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지속되는 업사이클이 오히려 업체들의 체력을 높이는 데는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이클의 지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조선업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하반기는 일단 저희는 수주가 조금 조용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잘 견디실 수 있을 것인지 약간 걱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25년 상반기에 만든 배들 대비 2025년 하반기에 만드는 배들의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3분기를 집중휴가제도 섞여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일수가 좀 모자라서 굉장히 비수기 중에 하나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3분기 비수기에 매출로 인해서 나오는 이익의 레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 어닝 시즌에 대응하시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도 괜찮을까를 보려면 저희가 근데 다음엔 또 어떤 수주가 나올까 이걸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기대의 영역이었던 그 미국에서 나오는 수주들이 이제 구체화되게 될 텐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그 이 조선주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일까요? 쉬어가야 할 시점일까요? 저희는 만약에 그 투자의 기간이 좀 짧으신 분들이면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실현하시고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란한 이벤트들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의 수주 상황이 분명히 눈에 들어올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멘트를 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과거에는 투자할 게 진짜 한 개도 없어서 조선에밖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뭔가 금리가 움직이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섹터의 매력도가 오히려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도 만약에 조선주에 물려 있으시다. 굉장히 문제 있으신 단가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실현하시고 수익이 난 부분을 덜어내고 그러고 나서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그 추가적인 기대를 할 수 있고 저희가 그래서 뭐 만약에 생각지도 않은 수주들이 또 나와서 여기서 추가로 더 수익이 나면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실현하고 나서 이 부분이 좀 조정을 받고 나면 내년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또 투자 비중을 그때서 늘리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는 저희는 공격적인 포지션보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거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조선주를 들어가기에 늦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포지션 하나도 없다? 그러시면 그런 것 같아요. 8만 원이 10만 원 되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예전에 10만 원이었다가 지금 만 원 돼 있는 애가 3만 원 되는 거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하반기에는 조선주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3분기 어닝 시즌은 이제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그래도
어닝에서 믿을 건 또 조선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저희가 이제 9월, 10월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특별한 대형 수주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시기에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내년을 준비하겠다는 마음으로 올해 남아있는 기간을 매수의 기간으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에 주목해 볼 만한 조선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미 정상회담에 많이 관련이 있었던 그 2대 조선 업체들 대비 만약에 다른 완성 조선 업체가 지나치게 저평가 상태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업체들이 조금 더 갭매우기를 하면서 그 상승세를 더 가져갈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조선 업체들 중에서 항상 보면 지금 제일 싼 건 항상 HDN 한국조선해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그리고 또 저희가 영업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 주주에게 환원하는 그 정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심축에 있는 업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있고 저희 이제 여러 가지들 중에서 항상 부품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이제 이번에 얼마나 조정이 올진 모르겠지만 저희 내년까지 실적 개선세를 거의 담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역시나 엔진사들에 해당이 되니까 만약에 조정폭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어떤 업체가 될 건 엔진사 두 개는 주의해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조선주에 대한 동향과 인식은 어떤가요?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이제 한국 주식에서 한국 기관이나 개인보다 먼저 관심 갖기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이거든요. 왜냐면 본인의 국가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할 만한 피어가 없어서 이제 항상 보면 외국인이 조선주만큼은 조금 늦게 들어오는 편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시장에는 외국인이랑 개인이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작년 정도부터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오히려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부터 관심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그도 그럴 만한 게 또 막상 유럽이나 미국계에 있는 투자자들은 조선업체한테 발주를 하는 고객사군에 해당하는 산업들은 또 많이 포지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발주를 하는데 당연히 저 회사, 이 배를 만든 이 회사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들어오는 거라 오히려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저희가 밸류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이제 오히려 장기적으로 정말 좋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ETF로 분산과 개별 종목 집중 중 어떤 게 더 조선주 투자 수익률이 높을까요? 저희가 과거에는 절대 ETF가 개별 종목을 이기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 호황이랑 지금이랑 조금 변한 게 있다면 그때는 조선만 사는 ETF는 없었습니다. 아예. 중공업 ETF는 있어서 그 안에 막 두산중공업 같은 게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가 조선업체를 하는 산업들로만 이루어진 ETF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ETF가 이번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생겼고 심지어 레버리지 ETF까지 생긴 상황이라 조선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개인분들 보시면 막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기를 딱 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팔아서 다시 저쪽으로 옮겨가서 또 수익을 낼 거야 라고는 아주 야심찬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마음을 만약에 먹고 계신 분이라면 차라리 ETF를 가져가시는 게 저희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발 모멘텀이 하반기에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까요? 미국과 관련된 건 아직까지 시장에 크게 나온 게 없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MRO 사업 관련 컨트랙 4건 나왔고 그중에 3개를 하나오션 그리고 H현대중공업이 하나를 받은 상황입니다. 미국이랑 관련된 거에 있어서의 시장 투자자분들이 조금 기대하시는 건 그럼 그 대형 두 업체 말고 지금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업체가 오히려 그걸로 더 큰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컨셉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2대 대형 조선 업체의 특선 사업부가 지금 완전히 풀캐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미국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소화할 수 있는 선이 소화가 되고 저희는 밖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 터라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만약에 나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면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MRO를 한국에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라 그거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자재나 이런 것도 중심으로 좀 보는데 소형주 위주의 접근으로 미국 비즈니스를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를 찾는 거는 그렇게 핀트가 맞는 접근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성된 조선사보다 기자재나 엔진사 같은 기업들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미국
미국과 관련된 그 물량에서 확실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자재 수에는 LNG 쪽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 군함에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만든 엔진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LNG 관련된 기자재들은 이제 그 부분의 수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조선주 매도 시그널이 있을까요? 수주 산업의 매도 시그널이 나오려면 수주가 이제 더 안 나와도 되는 컨디션일 때 저희가 매도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 이 사이클 자체가 미국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친환경 선박을 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발주량의 증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오히려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도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약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한다면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조선주와 관련해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기 이전에 아직까지도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조선업 관련해서 어떤 식의 돈의 흐름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구체화된 게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1,500억 불로 조성이 된 그 조선업 특화펀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건건이 조금 구체화되는 것이 저희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정상회담 이후에 있을 만한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에서 진행이 되는 그 MRO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꾸려나갈 것인가, 그 부분이 실제 업체들에게 숫자적으로도 가장 영향을 좀 구체적으로 줄 부분이라 이제 그게 남아있는 가장 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이클 산업인지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그것 때문에 조선주 투자를 길게 하셨다고 해서 지금 또 다 시장을 이기고 계시지는 않은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선업에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 보고 있으실 텐데, 저희가 만약에 뭔가 진짜 이제는 더 오를 만한 요인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재빠르게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 그때까지 꿋꿋하게 잘 들고 꼭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